안녕하세요.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. HLB. 자, FDA와 리보세라립의 타입 A 미팅은 이제 완료가 되었는데요. 자, 이견이 없어서 추가 요청 데이터 확보 이후에는 리서브미션 한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요. 그 뒤에 이제 기사 내용과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봐 드립니다. 주가는 이제 종가 대비해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4% 넘게 일단 하락해서 정규장에서는 53,3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.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아침에 이제 12시 전에 그 공식 블로그에서 공지가 올라왔죠. 그 공지 이후에 이제 여러 사이트에서도 기사들이 이제 계속 나왔는데요. 특별하게 이렇게 뭐 해석 기사가 자세히 나온 건 없습니다. 그래서 워딩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좀 한번 살펴봐 드리면, 일단 타입 A 미팅은 한국 시간으로 18일, 현지 시간으로 보면 이제 18일 금요일 날 이제 오전에 뭐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말에 된 게 아니라 이 7월 19일이 이제 3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18일에 완료를 했다. 그래서 그러니까 타입 A 미팅을 하는 부분들은 결국 목적 자체가 이 CRA를 받고 난 다음에 홀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재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. 그러니까 리서브미션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FDA가 지적사항을 보완한 후, 그러니까 이 보안 관련되는 부분들은 결국 폼 483이 나왔고, 포드파 최종일에 3월 달에도 CRA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. 보완을 해서 해야 리서브미션을 할 수 있고, 그래서 리서브미션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이제 3월 달에는 바로 이제 온라인 간담회에서 HLB가 5월 달에 이제 보완해서 재제출하고 클래스 1 기준으로 7월 달에 승인받겠다 이렇게 목표를 했던 그 부분하고 지금 부분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요.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옵저베이션이 1, 2, 3가 나왔는데 멸균 공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유관 검사 관련되는 부분, 세 번째는 이제 시스템 관련되는 부분의 문제인데, 그러니까 유관 검사나 그 멸균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밸리데이션을 로트에 따라서 뭐 빠르면 한 2달 이내에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관련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작년에 항서제약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HLB에서 뭐 인식을 한다라고 하면 이 observation 1, 2 정도를 하게 되면 한 2달 이내에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으니 4월달 오니, 그래서 이제 5월달 이야기를 한 것 같고, 근데 의외로 지금 FDA에서 포스트 액션 레터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멸균 공정이 아니란 말은 항서제약과 HLB가 막 생각하는 멸균 공정 관련되는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데이터는 이 옵저베이션 이하이면 산인데 이도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4월 14일에 보안 관련되는 부분들을 처리를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옵저베이션 3에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포스트 액션 레터에서 처리해서 4월 달에 보내는데, 그러면 그 기간 자체가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요구하는 CGMP 관련되는 어떤 기준하고 FDA 요구하고 다를 수 있는 거죠. 예,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뒤에 이제 뭐 의사소통이 되었든 아니든 결국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되었다라고 하면 여기 관련되는 데이터의 어떤 양적인 부분들, 그 부분들이 이제 FDA 요구하는 어떤 부분이 이제 필요한 거죠. 그래서 보완은 했는데 작년도에도 보완했고 추가적으로 밸리데이션 하면 또 이제 했기 때문에 했는데, 그 제출한 자료가 FDA 견해에 부합하는지 그 정도 시기적으로 하면 되느냐 그랬는데, FDA는 보완사항, 그러니까 observation 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.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. 근데
그 처리한 부분을 기반으로 한 자료 제출, 그러니까 데이터 값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멸균이든 유관도 그 데이터가 부족하면 계속 이제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고, 밸리데이션 하면 시간이 필요한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간을 요하는 어떤 부분에 그 자료 제출 요청이 이제 추가로 또 있었다. 그러면 결국은 항서제약의 제조시설 관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멸균이든 뭐 유관검사든 다 이제 공정에 관련되는 시설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이 세부사항을 폼 483에도 이렇게 블랭크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CRL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부분인지를 3월 달에도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회의록이라든지 포스트 액션 레터에서 뭘 요구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항서제약이 뭐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알 수가 없을 거고, 결국은 이제 세부 사항은 그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이제 안내할 사항이고, 결국 이제 항서제약이 그 기간을 채워서 데이터를 뽑아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리서브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 이제 빠졌던 부분은 결국 뭐냐면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고, 작년 7월 달에 타이베이 미팅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. 작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낼 것도 없고 뭐 이익관이 없어서 그냥 바로 제출해라, 요렇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작년도에 60% HLB가 올라갔다면, 오히려 지금은 추가적으로 데이터 하는데 시간이 좀 더 최소한 뭐 한 2달 이내 정도 필요할 것 같다. 그래 보면 지금 7월 달인데 8월 달, 9월 달 정도 되어야 데이터가 완료되고 뭐 하는 차원이다. 그러니까 주가는 여전히 불확실성한 어떤 기간적인 부분을 감안하면서 장중에 이 부분이 나오면서 빠졌던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그 그러니까 공지가 되면서 순간에 올라갔다가 그 내용 자체가 시간이 다시 걸리면서 2시에는 이제 49,000원까지 빠졌다가 일단 라운드 피겨 가격은 5만원은 종가상으로 일단은 이제 그 돌려놓기는 나왔는데, 지금 이제 수급을 보시게 되면 그 프로그램과 오늘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도 신규로 한 60만 정도 대차거래를 또 그 공매도 입장에서는 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그동안에 뭔가 이제 타이베이 미팅 관련되는 부분에서 조금씩 움직였던 부분들을 또 대부분 돌려버렸거든요. 그래서 이런 수급의 압박이 이제 한 달, 2달 동안에 뭔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이제 현물이라든지 공매도 쪽에서 거래량은 오늘은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200만 주 넘게 이제 거래량이 터졌는데, 오히려 이제 반대로 프로그램 쪽하고 이제 공매도 쪽 관련되는 부분들의 영향이 좀 더 많았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창구로 보시게 되면 JP 모간, 뭐 모건 스탠리, 신한, 항구 다 이제 공매도 쪽이죠. 여기서 이제 매도를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. 이런 부분들이 5만원대 라인을 가지고 또 이제 충돌하는 흐름들을 보일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밑단에서 보게 되면 3월 달에 46,500원, 이번에 이제 한 4만원대 중반,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다중바닥 형태로 추가적으로 제한을 시켜놓고 기다릴지, 아니면 이 부분들을 깨워서 추가적인 가격 조정을 할지 여부가 이제 또 이제 중요한 어떤 구간에 들어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항서제약의 이제 입장들이 어떻게 표명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지난주에 한 일주일 넘게 파라볼릭 사안에서는 추세를 전환을 시켰는데, 이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서 뭔가를 만들어 나와야 되는데,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또 이번 주, 다음 주 어떻게 갈지 또 체크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으로 또 바뀌어 있는 부분들이죠. 그래서 이제 뭐 기사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쪽 기사고요. 해석 기사들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보합세 정도, 홍콩에서도 그냥 0.82 정도 빠졌거든요. 근데 이제 공매도 쪽 보시게 되면 오늘 거래는 한 이 정도 되었는데,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의 양은 그렇게 늘어났지는 않았습니다만
프로그램과 외국인의 현물을 가지고 이제 두드리는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제 거래가 다시 또 이제 준다라고 하면 공매도 압박이 더 거세질 걸로 일단은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공매도제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보면 440만 주대인데 이게 이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해집니다. 오늘 보시게 되면 대차거래 체결이 65만 주죠. 그러니까 신규로도 불확실성이 확대되니까 공매도 압박이 예비적으로 되는 대차 체결이 또 65만 주로 또 급등했다는 부분들이 수급상의 부담을 뭐 준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면서 지금 분봉상에도 이제 이런 흐름이었고, 오늘 이제 뭐 거래량이 200만 주 넘게 되었습니다만, 밑꼬리는 나왔습니다만, 자, 이 부분들이 이제 플랫형으로 가느냐, 추가 가격 조정을 하느냐, 회사의 어떤 입장 표명이 디테일하게 나오기 전까지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만, 일단은 이제 시간적으로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지금 한 9월 달까지는 이 부분 가지고 해소를 좀 해줘야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요. 시간적으로 볼 때. 그래서, 기간 조정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, 결국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, 지금 차트 흐름은 2023년도에 흐름을 지금 비슷하게 좀 따라가고 있다. 2023년도에도 이제 5월달에 NDA 신청하고 난 다음에 안 올랐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오히려 4만원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한 30% 빠지면서 7월달에 이제 리보센에 관련되는 부분, 그러니까 파일링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도 주가가 안 움직였고, 그 뒤에도 이제 거래량이 여전히 안 들어와서 오히려 3만원 밑단까지 있다가 한 몇 달 정도를 옆으로 이제 플랫형으로 갑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월 달부터 움직였는데, 지금 올해 어떤 분위기가 결국 이제 2023년도 작년도를 지금 따라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2023년도하고 좀 비슷한 흐름들. 결국은 이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일정들이 명확해져야 그 다음에 포드파일 정도 나오고 클래스 1, 2 잡혀서 최종적인 결정이 나오는데, 여기에 대한 어떤 지금 불확실성이 좀 더 연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이번에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지금 해소를 못했기 때문에 플랫형 조정이 좀 더 9월달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흐름을 봐야 되고, 이제 이런 영향들이 결국 이제 30일까지 진행되는 HLB 생명과학의 흡수합병에도 지금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들이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회사의 발표들이 나오면 괜찮겠습니다만, 지금 테라피티스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인 이제 회사의 직접적인 발언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부분들인데요.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,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회사의 발표가 적극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데, 자,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. 자,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. 링크되어 있는 부분들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. 입장 문의는 이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립니다.